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천 TTCO 받아가세요. 네, 오늘 꼭 알아야 할 뉴스만 엄선해서 대신 정리해야 시간입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되는 뉴스픽 시간인데요. 오늘도 뉴스토마토 전현주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소식부터 볼까요? 또 명태균 씨 얘기지만 지겹지는 않습니다. 명태균 씨가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고 말하는 녹취가 지금 처음은 아닌데 또 나왔습니다. 민주당이 어제 공개했던 녹취인데 조은희 의원 얘기라고요? 네, 맞습니다.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이 조은희 의원이 언급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요. 여태까지는 명 씨가 조 의원의 보궐선거 공천에 관여했다 이렇게 과시하는 내용이었는데 이번에 보다 더 자세한 정황이 공개됐습니다. 우선 해당 녹취 먼저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내가 하는 말은 조은이는 원래 거기 들어가지도 못해요. 내가 그 작업한다고 작업도 해줬지. 그래가 페널티 20%될 거를 5%밖에 안 들었잖아. 그래가 1차 왜 결선 투표 왜 그러냐면 안 줄락 한 거야. 끝까지 조은이는 안 줘야 되겠다. 조은이는 안 줘야 되겠다. 이래갖고 결선 투표 얘기했는데 그거를 내가 조은이한테 내가 감백까지 가르쳐줬지. 근데 내가 그 전날 개표 전날 김영철 전화했어. 내가 조은이한테 가서 고생 많았다고 명박사 시킨 대로 거기 가면 다 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안심을 줬겠더만. 내 말 하냐 뭘 하겠대. 돌았나? 전화 끊었어. 그랬더니 전화가 왔어. 김영철이. 그리고 전화 조은이하고 통화를 했는데 명박사 시키는 대로. 그래서 내가 조은이가 딱 두 마디도 안 한다. 조은이 딱 되고 나서 울면서 전화 왔대요. 그럼 다음날 제가 맨날 100번도 억 더 얻고 다닌다 했는데 무슨 조은이 어떡하잖아. 시의원 공천 2개 있는데 서초갑에 내보고 2개 중에 1개 선생님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아무나 추천하세요.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네, 상황을 좀 설명드리자면 서울 서초갑 국회의원 재보선 당시 서초구청장이었던 조 의원은 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구청장직을 사퇴하고 당선이 확실시되는 서초갑에 출마를 했습니다. 네. 그러자 공관위는 조 의원에게 5% 감점을 주기로 결정했는데 이걸 명 씨 본인이 작업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구청장직을 사퇴한 것 때문에 이 감점을 받게 네, 됐다는 맞습니다. 거죠. 네, 녹취 중간 부분을 보면 내가 몇 가지 가르쳐줬지라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5% 감점을 받고도 2차 결선 투표 없이 1차에서 이길 수 있는 요령도 직접 알려줬다는 내용입니다. 더 주목이 되는 건 마지막 이 공천권 부분인데요. 조 씨가 공천이 되자 서초 갑 중에 하나를 명 씨에게 주겠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시의원 몫을. 네,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실제 명 씨의 지인인 최모 씨가 서초구 시의원에 출마한 점을 근거로 신빙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전에 들었던 대목 중에 이거 방송에 얘기해도 되는 건가요? 돌았나 전화 끊어라는 대목이 나오는데 얼마 전에 그 부인이 옆에서 밤에 저 핸드폰 보고 있으니까 미쳤냐라고 했다는 그런 대목이 좀 생각나긴 합니다. 그분은 아닙니다만. 맞습니다. 조은희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네, 민주당이 해당 녹취를 공개한 뒤에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전체 회의에서 조 의원은 해당 녹취록을 직접 확인하는 것은 물론 관련한 내용을 보좌진과 상의하는 내용의 취재진들에 의해서 잡혔습니다. 포착된 내용을 보면 조 의원은 보좌관에게 도대체 민주당은 어디까지 하려는 거지? 라고 했고 보좌진은 우리도 고발할 겁니다. 건건이 고발할 거라고 합니다. 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조 의원은 이 페북에 올릴 내용을 만들어달라 이렇게 요청했는데요. 실제 조 의원 페이스북에는 경선 부적격 사유가 없었고 명 씨의 본인이 도와서 경선 대상자가 됐다는 말은 자기 과시용 허언이다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또 민주당은 사실 확인 없이 정쟁용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다면서 가짜 뉴스 유포를 중단하게 경고한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조 의원뿐만 아니라 앞서 서초구 시의원에 출마했다는 최 씨도 자신은 당 공천에서 떨어졌다면서 누군가 힘을
했었다면 떨어졌겠냐. 명시의 허풍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조은희 의원이 국회에서 회의를 하고 있던 중에 자기 보좌관한테 뭐 비서관인지 보좌관인지 네. 도대체 민주당은 어디까지 하려는 거지? 라고 물어보는 장면이 포착이 됐다는 네, 거죠. 텔레그램을 이렇게 보내고 있는 장면이 캡처가 됐습니다. 텔레그램을 보내는 장면이 네. 잡혔다. 좋습니다. 뭐 좀 더 설명을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명태균 씨 관련 의혹 조금 더 이야기를 이어보면 이준석 의원한테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지켜달라라고 명태균 씨가 부탁했다는 그런 녹취도 공개가 됐다고요? 네, 공개된 녹취 시점은 2022년 4월 11일입니다. 김영선 전 의원의 전략 공천이 좀 불확실해지자 명 씨가 이준석 당시 당대표에게 지켜달라라고 부탁했다는 건데요. 녹취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준석이가 네. 하도 윤한홍이고 정진석이고 막 그 정진석이 고대거든. 그거 물고 난리 났다대. 하도 이 사람 저 사람 애가 막 찔러 들어오고 막 김영선이 내가 그래도 네가 지키라 하니까 알았다 하는데 네. 공표조사 하나 달래. 네. 네. 예, 그래야 그 사람들한테 큰 이야기를 하지. 네. 알겠지? 대충 어떻게 나왔는지 좀 알 수 없을까? 잘 나오고 있다고. 예, 이거 잘 고맙습니다. 예. 지금 뭐 윤핵강이 싫어하는 사람들은 다 날라갔어. 날라갔어. 네, 앞부분 내용을 좀 들어보면 윤한홍 의원과 정진석 의원 등 이른바 윤핵관으로 분류되는 인물들이 다른 후보를 지지하고 있고 다른 경쟁자들이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전략 공천이 좀 불확실해지자 명 씨가 이준석 의원에게 네가 지키라라고 했더니 알았다면서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돕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김영선 의원이 출마했던 지역에서 네. 윤한홍, 정진석 이런 저 친윤 윤핵관으로 분류되는 분들이 지지하는 후보가 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명태균 씨는 김영선 의원을 해야 되니까 이준석 당시 대표한테 네가 지켜라 그랬더니 김영선 지켜라. 알았다라고 했다는 뭐 그런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나 좀 더 주목되는 부분은 이 의원이 공표조사 하나를 달라 이렇게 말했다는 건데요. 즉 김 전 의원이 앞서는 공표조사 결과를 주면 공관위에 건네겠다 이런 취지로 해당 대목을 여론조사 읽히고 결과를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김영선 좀 지켜달라 그랬더니 여론조사 이기는 결과 조사 하나 갖고 달라. 와라. 예, 이기는 여론조사 조사 결과를 갖고 달라 그랬더니 갖다 주겠다라고 했고 지금 그거를 강기경 씨랑 논의하고 있는 장면까지 나온 거죠. 네, 맞습니다. 실제로 명 씨는 PNR의 조사를 의뢰하는데요. 그 공표 조사 결과는 김 전 의원이 상대 후보보다 16%포인트 넘게 앞섰습니다. 이준석 의원은 이에 대해서 저번에도 그랬듯이 전략 공천은 기본적으로 월등한 후보가 받는 것이라며 여론조사로 그걸 입증하라는 원론적인 설명이었을 뿐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검찰은 이 의원이 이 공관위 결정에 영향을 행사했는지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네. 추가 증거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명태균 씨 관련해서 박완수 경남지사는 돈을 받았다라는 내용의 녹취도 나왔다고요? 네, 명태균 씨가 이 경남지사 국민의힘 공천에도 관여하고 또 아크로비스타에도 데려갔다. 이 그 배경은 김 여사였다라는 내용을 저희 뉴스토마토에서 단독으로 보도를 했었는데요. 어제 JTBC가 공개한 녹취에 따르면 명 씨는 도지사 선정 과정에서 여론조사도 수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돈이 오간 정황도 드러났는데 해당 녹취 들으실 때 통화가 이뤄진 날짜에 유의하셔서 해당 내용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박한수 그거는 내가 받았어요. 500만 원. 네네. 내일 아침에 갔더니 그건 부가세 없이 500만 원 받았어요. 예. 계산서 안 컸고. 박한수 쪽에서 전화 와서 네. 여론조사와 관련된 문의할 거니까 상세하게 이야기 좀 해줘요. 지가 공천 주고 지가 그거 하고 내가 다 해줬는데 그 여사가 알면 뭐라 하겠노? 박한수 다음에 지사 받겠나? 내가 지사한테 전화 2번 안 했나? 오늘은 내가 볼 때는 명태균이가 한 거에 8할은 박한수가 덕을 본 거야. 경남도지사가 된 거니까. 그리고 네, 우리 기자님도 이 녹취 듣기 직전에 통화가 이뤄진 날짜에 유의해서 해당 내용을 좀 직접 들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네. 녹취 오늘만 지금 3개를 지금 틀고 있습니다. 완전 듣기 평가 같은 그런 상황인데
자, 날짜에 유의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그간 박 지사 측은 2018년 국회의원 시절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한 차례 의뢰했을 뿐이다라고 했는데요. 해당 녹취의 시점만 봐도 2021년에도 여론조사 비용 5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또 보입니다. 또 2022년에도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문의할 거니까 상세하게 얘기해달라라는 말을 강혜경 씨에게 하는데요. 정황상 명 씨와 박 지사 측의 관계는 더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 외에도 또 주목되는 부분은 이번 녹취에서도 이 김 여사가 언급된다는 점인데요. 여사가 알면 다음에 지사 받겠나 이 부분은 김 여사가 공천과 관련되어 있고 공천권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인 것처럼 들립니다. 또 뒤에 김 전 의원의 발언을 통해서도 명 씨와 박 지사 간의 관계는 단순히 일회성이 아니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데요. 박 지사 측은 명 씨를 통해서 대통령을 만난 건 맞지만 공천은 치열한 경선을 거쳐서 따냈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황상 봐도 이 박 지사의 발언이 좀 설득력을 얻기는 어려워 보이고 검찰은 조만간 박 지사를 불러서 공천 과정에 대해서 조사할 예정입니다. 그렇죠. 지금 명태균 씨 대화 내용 녹취를 보면은 여론조사를 해줬고 거기에 대해서 돈을 받았다. 심지어 부가세 없이 계산서 안 끊고 받았다. 네. 탈세인데 이러면. 그렇죠. 뭐 이런 의혹들이 있으니까 검찰이 조사를 한다고 하니 이번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이제 다른 얘기 좀 해보죠. 당원 게시판 논란. 국민의힘 계속 시끄러운데. 네. 이게 지금 뭐 당내 계파 싸움 양상으로 치닫는 분위기라는 거는 뭐 보시는 분들 모두 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한동훈 대표 가족 명의로 당원 게시판에 윤 대통령 부부를 비판하는 글이 여러 차례 올라와서 이 시작된 당원 게시판 논란은 좀처럼 사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수세에 몰린 친한계가 김건희 여사의 친척이 한동훈 대표를 원색적으로 비난한 사례를 공개하면서 일종의 좀 집안 싸움으로까지 번지는 양상인데요. 앞서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은 지난 27일 채널A 유튜브에서 김 여사 고모가 한동훈 집안에 대해 벼락 맞아 돼질 집안이다라면서 저주의 표현을 썼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김혜섭 목사라는 실명까지 그 자리에서 공개를 했었는데요. 고모가 김혜섭 목사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김혜섭 목사는 친한계 지적에 또 반발하면서 감정 싸움은 번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친한계 공격 하루 만에 김 목사는 한동훈이 하면 표현의 자유고 내가 하면 저주냐라면서 친한계를 싸잡아서 비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집안 하나 올바르게 다스리지 못하는 한동훈,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는 데만 혈안이 된 한동훈을 언제까지 봐야 하느냐라면서 원색적인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이 김혜섭 목사라는 분이 지난 2022년 대선 때 그 뭐 여러 주술 논란이 나오니까 김건희 씨가 말하는 그 도사라는 건 바로 나다. 그러면서 이 주술보다는 성령에 가까운 게 내 조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쵸. 이번엔 또 벼락 맞아 죽을 이건 또 과연 목사님이 하신 말씀인가? 그러게요.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추경호 원내대표가 뭐라고 했죠? 네,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난 28일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 대응을 위한 의원총회를 가진 뒤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금 당원 게시판과 관련해서 여러 의견들이 표출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도 많다면서 다수 고발인에 의해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 당분간 여기에 관한 공개적인 발언이나 논쟁은 자제를 좀 하자. 그리고 차분히 상황을 좀 더 지켜보기로 하자. 그렇게 의원들에게 말씀드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서 당 지도부에서 상황을 정리하고 또 생각하고 할 시간도 필요하다는 것 같다면서 일종의 냉각기를 갖고 생각할 시간을 갖도록 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만 한 대표 측은 당원 게시판 의혹 제기가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또 배후에 용산 대통령실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당대표를 끌어내리는 김옥균 프로젝트로 이 친한계 쪽은 당원 게시판 논란을 규정하고 있어서 이 해당 당원 게시판 논란을 쉽게 사그러들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의석수 배치를 봤을 때 단일 대우로 이게 똘똘 뭉쳐 있지 않으면은 자칫 뭐 그쵸, 이런저런 선을 있죠. 계속 3분의 2선을 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추경호 원내대표 지도부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법도 한데 하지만 당원 게시판 논란은 잦아들지 않고 있고 이걸 보는 보수 진영에서는 우려가 커지는 것 같습니다.
네, 보수 언론들마저도 이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이었는데요. 먼저 중앙일보부터 살펴보면 정치인들의 저질 공방에 권력의 친인척까지 참전하는 목불인견의 양상이다. 이쯤 되면 집권 여당이 막장 집안이란 말을 들어도 할 말이 없다. 이렇게 일갈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참에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에게 신뢰를 줄 소통의 방식이 뭔지 진지하게 생각해보기 바란다. 이렇게 당부했고요. 동아일보는 현 당원 게시판 논란을 막장극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당이 이 지경까지 된 것의 근저에는 결국 윤한 갈등이 있다. 한솥밥을 먹던 대통령과 여당 수장의 불신과 반목이 단계 논란에 투영돼서 내전 수준으로 비화한 거다. 이렇게 봤습니다. 또 이런 기막힌 막장극은 처음 본다는 당원들의 탄식도 커져가고 있다. 이렇게 짚었고요. 마지막으로 조선일보도 해당 논란에 대해서 비판을 했는데요. 국민의힘 내분 양상이 도를 넘고 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논란이 불거졌을 때 입장을 밝히지 않은 한동훈 대표를 비판하면서도 당원 게시판 논란이 한창일 때 한 대표를 빼고 오찬을 진행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두고도 새 과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불화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은 점을 짚으면서 내분이 시작된 게 국정 노선이나 정책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 부인 문제 때문이라니 혀를 찰 일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중앙일보는 막장 집안, 동아일보는 막장 극, 그리고 조선일보는 새과시 키워드를 뽑자면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달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이 예정이 돼 있는데 지금 이 당원 게시판 논란하고 무관하지 않게 한동훈 대표 입장이 좀 바뀌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의석수를 네. 생각하면은 똘똘 뭉쳐야 되는데 이 친한계 뭐 대략 한 20개 의석 정도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기류가 좀 달라지지 않았나 이런 얘기도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한동훈 다음 달 10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이 예정돼 있는데요.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는 계속해서 단일 대우를 강조해 왔는데 균열이 약간씩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성구 국민의힘 조직부총장은 MBC 라디오에 출연해서 한동훈 대표의 뉘앙스가 약간 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당대표가 한동훈이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오후에는 한 대표가 최근 측근들에게 이 김건희 여사 특검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는 보도가 쫙 나오기도 했는데요. 한편 한 대표는 제가 한 말은 아니에요 라면서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한 대표의 해명 이후에도 당원 게시판 논란을 두고 친윤계 공격이 계속되는 만큼 친한계에서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명태균 의혹들이 잇따라 계속 폭로되고 있는 만큼 당내에서도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무작정 반대하기에는 좀 부담이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고요. 국민의힘에서 찬성표 8표만 나와도 해당 특검은 통과가 되는 만큼 남은 한 10일 남짓의 시간 동안 친한계 위주의 기류 변화가 이탈표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전현주 기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좀 보죠 뭐. 저만 이렇게 피해 가시는 건가요? 역시 용감한 토마토 기자입니다. 윤 대통령이 골프 연습 8년 만에 다시 시작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트럼프 2기에 대비한 거다라고 했는데 네. 트럼프 2기 최근에 출범했죠. 맞습니다. 근데 8월 달에 골프를 친 사실이 밝혀졌다고요? 네, 어제 국방위에서는 윤 대통령의 군 골프장 이용이 도마에 다시 올랐습니다. 지난 8월 8일과 9일 윤 대통령의 여름 휴가 기간이었는데요. 김용현 국방장관은 해당 일자에 윤 대통령이 골프 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 장병 격려 차원이었다면서 함께 골프를 친 장병들이 영광된 자리라면서 좋아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부사관 중에는 눈물을 글썽이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결국 앞선 트럼프 2기에 대비해서 골프를 다시 시작했다는 대통령실의 설명과는 맞지 않는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또 김 장관은 윤 대통령의 골프를 두둔하면서 노무현 대통령도 거의 매주 골프를 치지 않았냐라고 말해서 야당 의원들의 거센 반발을 샀고 사실무근이라는 야당의 주장에 결국 김 장관은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김용현 장관이 사과하는 모습도 좀 이례적이긴 합니다. 근데 부사관 중에 눈물을 글썽였다는 이야기를 하는 대목을 제가 영상으로 봤는데
저기 북한 TV 보는 뭐 좀 그런 느낌도 좀 받았습니다. 이게 해명을 했다고 해서 논란이 끝나는 건 아니죠. 맞습니다. 과거 예전에 이제 김용현 장관한테 물어봤을 때는 뭐 모른다라고 했던 것 같은데. 네, 좀 달라진 입장 잘 보였는데요. 처음 지난 9월 11일에 대정부 질문 때 장경태 의원이 윤 대통령의 골프 논란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본인이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챙기는 경호처장 시절 혹은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돼 인사청문회 준비하던 시절인데도 전혀 모른다 이렇게 답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는 그 사실을 인정을 한 건데요. 그 당시 기억을 못했던 건지 아니면 논란이 커지자 뒤늦게 수습하려고 했던 건지 석연치 않은 해명임을 보여주는 거는 틀림없는 모습입니다. 또 애초에 8년 만에 골프 연습을 시작했다라는 대통령실의 입장이 언론에 공개된 게 언론이 윤 대통령의 골프 연습 사실이 잡았기 때문에 이게 노출되자 억지 해명을 좀 한 것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었는데요. 모른다 또 아니다라고 일관하다가 장병 격려차 골프를 친 거고 눈물을 글썽인 장병도 있었다라는 식의 해명은 대통령실 스스로 논란을 키웠다는 비판을 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네. 조금 전에 제가 질문하면서 트럼프 2기가 최근에 출범했다고 했는데 트럼프 아직 출범은 안 당선을 했죠. 한 거죠, 최근에. 그렇습니다. 정현주 기자님 수고하셨고요. 저는 뉴스인사이다 다음 코너인 베프의 촉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